1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국민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높은 자살률을 예로 들며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상생과 통합의 길에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제12회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처럼 특별한 체험을 진행해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미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화합과 자비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길 다짐했습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주요 종단 대표와 올해 종단 운영 방향과 주요 계획을 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관음종 총무원장 법령 스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을 언급하며 국민 마음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명상과 마음 치유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주요 종교 지도자 간담회 소식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 마음 안보라며 종교 지도자들이 명상과 마음 치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을 맞아 어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 종교와 함께 국민 통합의 길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80년대 이후 최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여러 우려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국민 마음 안보를 언급했습니다.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또 초저출산, 고령화, 낮은 그런 행복지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이 매우 지쳐있다는 것이 그런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물질적이나 경제적인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상과 마음치유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우리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또 정신적 안정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 종교 지도자들도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되 명상과 마음 치유와 같은 공통의 영역에서는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 평안과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계의 지혜와 역량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거라고는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계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새겨서 대한민국이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불교계에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제12회 겨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마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처럼 특별한 체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강원지사 재봉득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스키점프 대학 하얀 설원에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일반 스키와 달리 폭이 좁은 스키 플레이트로 설원을 가로지르는 스카우트 대원들.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입니다. 평지에서 타는 스키라 힘이 들기도 하지만 앞 대원이 지나간 길을 따라 신나게 달리는 아이들의 표정은 천진난만함 그 자체입니다. 원래 제가 딱히 동계올림픽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4번째 스키 캠프인데 동계올림픽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 덕분에 많은 걸 배웠고 이번에 스키 캠프는 되게 좋았습니다. 올해 12회를 맞은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겨울 캠프는 스키만 배우고 타는 것이 아닌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저희가 겨울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즐겁게 다른 버부들과 또 이렇게 만나서 교류를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도착한 1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동계올림픽의 가치와 함께 컬링과 봅슬레이 등 올림픽 종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바이애슬론의 전자총 사격을 체험하며 동계올림픽의 묘미를 알아가는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썼을 때 딱 맞아가지고 초록색 불 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요. 재밌고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그리고 뭔가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이해가 잘 돼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와서 체험해보고 싶어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겨울 캠프는 스키만 타는 것이 아닌 동계올림픽에 대해 배우고 종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구미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70년 병오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화합과 자비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길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입니다. 구미 지역 스님과 신도들이 지난 10일 불기 2570년 병오년 새해 지역 발전과 신행,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회는 직시사 해주 법성 대종사, 원로원 법등 대종사와 직시사 주지 장명스님, 구미불교 사업연합회장 월담스님의 육복 공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3배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습니다. 신년 할애법회는 한 해의 복을 비는 자리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우리 마음을 보로 세우고 새로운 원력을 다짐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구미 사업연합회는 사부대중 발언문 낭독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행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발언했습니다. 삼진치 삼독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아마 한 해가 굉장히 즐거운 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보살행이 열매를 맺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구미시에 불우이토끼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처럼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정진합시다. 구미 지역 사부대중은 신년 할애법회로 결속을 더욱 다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행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지역 청소년 불자 양성과 포교에 나섰습니다.
성주사는 지난 11일 설법전에서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와 청소년,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불교학생회는 2020년 법안 스님 주지 취임 이후 부처님 오신 날과 동지법회 때 장학금을 받아온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안 스님은 불교학생회를 통해 바른 인성과 지혜를 갖춘 불자로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의 희망을 전하는 청소년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주사 중고불교학생회는 앞으로 매월 정기법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불교인재 양성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공주 마곡사가 일제 외색불교에 맞서 전통불교 수호에 앞장선 용음당 법천대선사 75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1일 봉행된 달해제에는 마곡사 부주지 해경스님, 중앙종회의원 종봉스님, 고란사 주지 태설스님과 문도스님들이 동참해 용음당 법천대선사를 추모했습니다. 해경스님은 법천대선사는 구한말 외색불교에 반대하며 선수행을 선창해온 대표적인 선승이었다며 스님의 삶이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음당 법천대선사는 1903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어선사의 선맥을 이어 덕숭산문을 일으키고 일제 불교 외색화에 맞서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호한 당대 선승으로 1951년 마곡사 토구람에서 세수 65세, 법납 4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이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은 지난 10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강원교구 종무원장 법선스님, 춘천 불교사업연합회장 월중스님,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70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무원장 법선스님은 강원도가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강원교구 종무원이 지향하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잘못된 의식과 행동, 버릇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 원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길 당부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강원교구의 발전기금을 강원교구는 강원도청에 10kg 백미 200포, 라면 2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병오년 새해 각 종단의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관음종입니다. 총무원장 법명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새해가 밝았지만 우선 지난해 이야기 먼저 잠시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창종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였는데요. 의미가 많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기념식이 탑골공원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관음종에 있어서 탑골공원 어떤 장소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우리 계단조 조사님께서 탑골공원에서 마담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법문을 하시던 장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감개가 깊은 장소이니 이왕의 행사를 60주년 기념 행사인데 그 뿌리를 찾아더라도 거기서 하는 게 원만하지 않냐 해서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그 50주년 행사도 탑골공원에서 했는데 창종 60주년 행사도 똑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스님께서 또 총무원장을 맡고 계시는 해에 창종 60주년이라는 행사를 맞이했는데 스님께서는 좀 어떠셨습니까? 말이 60주년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죠. 개선조께서 벌써 60년 동안 그 길을 이어왔으니 그분의 유지를 받들고 종단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더 튼튼한 종단이 될 수 있도록 또 불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대중들에게 부처님법을 바르게 알게 해서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절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기 위한다는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스님께서 기억하시는 태허 스님, 좀 어떤 스승이셨는지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일평생을 사신 분이니까 참으로 그 모범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심지어인데 누가 거기 와서 그 부처님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 계산주업대로 돌아가는 훌륭한 분이니 거침없이 가서 그걸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기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방송국에도 나가고 이러셨는데 참으로 모범이 되는 것보다 정말 불교의 새로운 기틀을 장만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음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도 지난해 성과가 컸습니다. 80년 만에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아직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한일 양국 정부의 관심이 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음종이 마중물 역할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먼저 가신 분들의 강제징용을 나가서 그 고통받다가 참 그 수물 사고로 아야소리 한번 못 해보고 아프다는 말 무슨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냥 그 물속에서 세상을 떴다는 게 너무나 비통한 일입니다. 저 민족적인 측면을 떠나서 인간으로 측면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종 어른께서 이것만은 그냥 넘기면 안 됐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한번 해본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늘의 그 구원이 된 기획이가 됐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도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해보자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으로 다행이구나. 훨씬 처음에 하실 때는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맺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일본 정부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앞장서야겠지만은 국가 간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우리는 협조하고 이끌어나가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국가 간과 국가 간에서 좀 더 거절적이고 좀 더 그분들에게 유한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더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스님 그리고 다가올 여름에 총무원장 4년 임기가 이제 끝나시잖아요. 지난 시간 좀 돌아보셨을 때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내가 원장이 됐으니 무엇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다는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것이고 대중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회를 위하는 이러한 보호적인 역할 면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기틀을 한번 만들어 보았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참으로 그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제대로 못 찾아다니고 내일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원장으로서 기울은 핑계가 많은데 그게 죄송한 것입니다. 스님 끝으로 새해 종단 운영 각오 그리고 전국의 종도를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단의 원장으로서의 직무라는 게 참으로 나가 회생이 되지 않고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시더라도 내가 회생이 되더라도 종단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러한 사명감이 있는 분이 하시면 좋고 우리 종도들도 부처님법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바른 신앙인 내 욕심 재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자비실천의 배로운 기틀을 만드는 이러한 신도들이 다 나와서 서로 화합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잣거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신 태허조사의 원력처럼 관음종도 사회와 호흡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급속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 2003년 이후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 뒤에 가려져 절망 속에 허덕이는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희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종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